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새해 들어서 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이 장애가 있는 직원과 고용주들을 위한 지침을 발행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시각장애인 직원에 관련 지침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미국 장애인법 ADA가 시각장애 또는 장애가 있는 취업 지원자와 직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지침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침은 고용주를 위한 가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고용주가 취업 지원자나 직원에게 이 시각장애에 관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과 할 수 없는 질문들, 그리고 시각장애 있는 직원이나 장애 있는 직원에게 합리적인 편의의 요청이 들어오면 회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새해부터 연방정부가 준비했던 이런 지침을 발행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만은 이 관건은 장애, 이 디서빌리티를 근거로 한 노동법 관련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장애 역시 인종, 성별, 나이 또는 종교와 같이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클래스, 집단이 되겠고요. 직장 내에서도 항상 장애 소송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고용주를 위한 지원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문서를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가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아주 자세한 설명서 같은 지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지침서에서 나온 대로 고용주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미국 장애인법은 시각장애를 개인의 시력과 관련된 모든 장애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시각장애는 실명, 저시력 또는 이 제한된 시야나 야맹증 같은 다양한 이 시각 관련 상태를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눈이 나빠서 안경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도 모두 그 범주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까요? 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이 AD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가 아주 재밌는데요. 그 안경 쓰는 사람과 장애가 있는 직원의 차이는 일반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주요 생활이나 업무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시력 장애가 실제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일반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해서 시력이 교정이 되면 장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최영호 앵커하고 저하고 다 안경을 끼고 있는데 우리는 장애인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네요. 네, 교정이 되셨으니까 장애가 없다고 간주가 됩니다. 네. 반대로 일반 안경 또는 컨택트 렌즈 이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만으로는 시력 향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장애가 있다고 평가될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일반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직원의 시력이 교정된다면 시각 장애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 시력이 나빠서 나는 안경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안경을 반드시 써서 어떠한 업무의 실질적인 그러한 의무를 실행할 수 있어야지만 채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시각장애인인데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용호 박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네. 백악관의 그 정책 차관 보니까 공무원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반 사회사나 또는 뭐 공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애인을 취업을 시켜야 된다라는 퍼센티지가 따로 있다거나 뭐 그런 거가 있나요?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ADA를 보게 되면 네. 채용을 어떠한 장애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채용을 거부하거나 아하, 어퍼를 철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으로 이제 고용주가 지원자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뭐 인터뷰한 다음에 이제 고용을 한 다음에라도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때 이 좀 질문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직원에게 하는 질문은 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어. 하지만 특별히 질병, 장애 또는 건강 상태 등은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피하는 게 피하는 게 낫겠죠. 네,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반드시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고용 제한 후에만 어퍼를 준 후에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일자리를 네, 고용 과정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고용 제한 전 기간이 되겠고요. 고용 제한 어퍼를 전. 주기 전. 네. 두 번째는 고용 제한 후 기간이 후.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채용이 된 고용 기간이 되겠습니다. 고용 기간. 네. 이 장애인법을 보게 되면 예. 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고용 단계에 따라서 다른데요. 음. 예를 들어서 어퍼를 주기 전에 고용 제한 전 기간에는 네. 지원자에게 어떤 장애가 있는지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치료와 관련된 질문도 할 수 없고요. 지원자에게 건강 검진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요. 예. 질문할 수 없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신청자가 지원자가 눈 수술을 받았는지의 여부 물어볼 수 없습니다. 처방약을 사용하는지 물어볼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떠한 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 당뇨병이 있는지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네. 조그만 패키지의 레이블을 읽을 수 있는지,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소형 부품을 검사할 수 있고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다 이제 시력에 관한 질문이지만 이러한 어떠한 이 경영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채용 시나 직원 채용 후에 시각 장애나 다른 장애가 명백하거나 아니면 직원이 면접 인터뷰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장애가 있다고. 예. 그럴 경우에도 후속 질문을 고용주는 피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고용 제한이 이루어지고 제한 후가 들어가면 네. 고용주는 건강 관련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회사하고는 조금 안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고용 제한 후에도 그걸 취소할 수가 있나요? 기업주가? 고용 제한 후에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지원자의 시각 장애가 이제 고용 제한 후에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시각 장애를 이유로 채용 제한을 철회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만 철회를 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가 있다면 직원이 이 시각 장애 때문에 업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어퍼를 철회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지침을 통해서 고용주가 제공해야 할 편의 제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편의 제공이란 뜻은 직원이 장애가 있을 때 이 장애를 도와줘서 업무 수행이 가능케 하는 업주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각 장애를 위한 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한다라는 어떠한 인플로이 핸북이나 팔러시가 일단 배포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시각적인 편의와 관련해서의 편의 제공은 예를 들어서 보조 기술, 뭐 텍스트를 음성 변화시켜서 들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겠고요. 점자나 큰 활자체를 씀으로써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많이 보셨겠지만 이 시각장애인들이 안내견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내견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더 밝은 사무실 조명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브리핑 해드린 내용은 시각장애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모든 장애와 질병 발견 시에 따라야 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용주가 직원이나 지원자의 시각장애 또는 다른 장애로서 채용을 거부한다면 거부하기 전에 전문적인 노동법 변호사와 협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외 짭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 짭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입니다. 디자이너나 뭐 이런 경우에. 네. 근데 그 고용하기 전에 생명의 여부를 물어볼 수는 있는 겁니까? 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물어볼 아. 수 있는 단계는 두 번째 단계. 어허. 이 채용 제한을 한 이후에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다 그럴 경우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색깔을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이 자기 잡의 필수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채용 제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고용 제한 전, 고용 제한 후, 그다음에 고용 기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 기간 동안에 일을 해 나가면서 그 시각 장애인의 상황이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취업은 일단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 이제 일을 그만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고용주가 그분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것은 예. 모든 법이 허락하는 편의 제공을 하더라도 네. 이 시각 장애가 너무 심해서 필수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때는 안전하게 채용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해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고용주가 봤을 때는 이거 우리 업무에는 정말 굉장히 좋지 않다. 아니면 일을 하는 사람은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다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소송이 직원 장애적인 소송이 이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은 expert witness 의사나 어떠한 medical opinion을 받아서 어느 편이 바람직하고 맞는지 결국은 판단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업주께서는 만약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날 그 소송에 대비해서 어떤 걸 굉장히 잘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업주에게 주어지는 이 편의 제공의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편의 제공을 반드시 해줘야 되지만 예. 너무나 심각한 부담이나 아니면 회사 경영에 큰 차질을 준다면 편의 제공을 굳이 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시각 장애의 심각성을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회사에서 업주가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합의 그 내용도 그분과 고용된 그분과 얼마든지 논의해서 조율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네. 예, 장애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지만 그렇죠.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